자, 시장 점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블루오크 이동훈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제 급등세 영향인가요? 오늘은 좀 조정세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예, 매수세 유입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좀 힘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종목들별로도 이렇게 딱히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이제 등장하지 않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제에 비해서 다소 힘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래소부터 살펴보면 대형 IT주들의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오늘 이제 마감된 해외 증시 쪽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또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어떤 명들 매수가 좀 유입이 됐고 이런 어떤 영향으로 초반에 이제 지수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증권 업종 그리고 소재 업종, 화학이라든가 철강주 중에서 일부 종목군들이 선별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흐름이 좀 양호하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제 매수의 어떤 질이 좀 떨어진다라는 것이 부담이었는데요. 외국인들은 거의 관망하는 거에 가까운 어떤 그 매매 형태를 보이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유입되긴 했습니다만은 기관들 잘 살펴놓고 보면 금융투자, 국가지자체, 주로 이제 프로그램 또는 차익거래 쪽에 해당되는 매매에 집중하는 주체들의 매수가 비중이 좀 높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보다는 상승하면서 바로바로 꺾이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수급이 됐는데, 시장 강세 보이기 위해서는 주도주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주도 매수 주체가 좀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가 모두 부재하다 보니까 시장의 상승 기조가 유지가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제약업종 순환매가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거래소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강세 보이고 나서 그 흐름이 연속적으로 이어나가지는 못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는데요. 초반에 상승하던 셀트리온이 지금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또 역시 셀트리온 대안으로 올라갔던 오늘 티슈진이 초반에 좀 강했습니다만은 상승 탄력이 아침에 비해서 오전에 비해서는 좀 다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기존에는 제약주가 오후로 갈수록 강하게 밀고 올라가는 그런 힘이 좀 강했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 특히 최근 들어서는 단기 매수세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이제 장중 내내 강세를 보이다가 중반 넘어가면서부터는 좀 꺾이는 그런 패턴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밀렸습니다. 제약주 밀리다 보니까 다른 업종 중심으로 순환매 계속 돌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강하던 화장품주 이런 종목군들이 실적 우려감으로 좀 약해지다 보니까 대안주로 투자자들은 전기차 또는 2차 전지주를 찾아냈습니다. 전기차 관련주 강세 보이고 있고, 또 전기차하고도 연동될 수 있죠. 2차 전지주가 또 이제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으로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은 조금 이제 엇갈리죠. 최근 들어서 일관되게 매매하기보다는 좀 엇갈리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보면 개인들 매수가 좀 두드러지게 유입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전보다는 예탁금이 증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매수했을 때 좀 시장에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는 있습니다만은 워낙 시가총액이 높은 제약주들의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장중에 어떤 상승세가 나온다 하더라도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셀트리온이 밀리면 바로 또 밀리는 그런 형태를 보이면서 코스닥 역시도 초반에 어떤 전일의 강세 그리고 장중에 나타났던 강세 흐름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닥도 업종 순환매가 좀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내일장 전망과 또 관심 종목 언급해 주시죠. 예, 지금 시장을 보면 중소형주 중심으로 한동안 좀 랠리가 나왔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이 중소형주들도 일부 좀 과열 조짐도 좀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상승 하락 종목수로 비율을 보통 ADR 지표라고 얘기하는데, ADR 지표가 120 또는 이제 최근 들어서는 한 130 정도 넘어가면 시장이 과열됐다 이렇게 좀 보거든요. 근데 어제 기준으로 120을 넘겼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다가도 금방금방 또 밀리기 시작하는 그런 위치로 왔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감안해 볼 때는 시장이 아주 강하게 어떤 상승하는 종목이 일방적으로 많은 장세는 당분간 좀 이어지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정이 또 커질 것 같지도 않은데요. 증시 주변에 자금이 계속해서 좀 활발하게 유입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자금이 증시로 들어오면서 예탁금 계속 증가하는 그런 모습 나오고 있고, 펀드 쪽에도 자금이 꾸준하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짧은 조정을 이용해서 또 이제 그동안에 좀 낙폭이 컸던 또는 이제 회복력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 두 가지로 봐야겠습니다. 거래소 쪽에서는 대형주, 그러니까 실적 좋은데 상대적으로 외국인들 선물 매도라든가 이런 수급 불안정 상태로 밀렸던 대형주들 일부,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비제약주 중에서 실적 고전, 이제 대형주들 실적 발표가 이번 주 피크입니다만은 이제 곧 중소형주 실적도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실적 부분들이 부각되는 중소형주들 중심으로 또 강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은 어떤 저평가되어 있는 중소형주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그 중에서 또 종목을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대형 중에서 좀 SK를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거래소 시장에서 가장 강한 건 증권주입니다. 근데 증권주 예전에 제가 이제 키움증권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증권주와 더불어서 또 하나 증시 강할 때 더불어서 강하게 움직이는 게 시장에서 대체로 지주회사로 분류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지수 강세장에 좀 강한 그런 패턴을 좀 보이거든요. SK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지주회사라고 분류를 하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지주회사라고 이제 분류를 하는 기업인데 주요 계열사들 실적이 비교적 양호합니다. 뭐 SK텔레콤이라든가 또 SK텔레콤의 자회사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자회사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일부에서 제기됐던 뭐 해외 수주에 대한 어떤 노이즈, 그룹에서 나타났던 뭐 중동 지역에서 수주에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노이즈가 일부 제기가 됐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도 좀 해소가 됐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 무엇보다 최근 들어서 수급을 보면 27만 원까지 이탈했던 뭐 한때 M&A 나선다 이런 재료 나오면서 주가가 좀 빠진 적이 있었는데 그 M&A를 부인하면서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 흐름도 저항대라고 할 수 있는 30만 원대를 돌파해서 안정적인 상승 기조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국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략적으로인 측면에서 보면 매물대가 이제 돌파되기 시작하는 30만 원대 정도 여기는 이제 매수 자리 잡아보겠고요. 손절면은 28만 원. 상당히 박스권으로 막혀 있었던 자리에 중간 정도 되는 위치가 28만 원이거든요. 28만 원 정도 손절매 라인으로 잡아보겠고 목표 주가는 35만 원 잡았는데요. 증권사에서 설정하고 있는 목표 주가는 최대 39만 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9만 원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고 지금의 상승 기조의 어떤 사이클이 35만 원대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목표 주가 35만 원 정도 잡으면서 SK 관심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소형주 단기 과열 가능성을 언급해 주시면서 실적 호전 그 대형주군에 관심을 갖도록 언급해 주셨습니다. SK 지주회사를 추천해 주셨고요. 35만 원대 중장기 목표가를 설정해서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블로커의 이동원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